세계 부자 7위인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CEO이다.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머리도 좋다. 그야말로 원래 그렇게 태어나셔서 일반인은 범접 불가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력이다. 그런데 이번에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 10대, 20대 초까지 다룬 자서전을 냈다. 2월 5일 출간과 동시에 무려 전 세계 베스트셀러라고. 범상치 않은 유전자와 운을 타고난 그이지만 분명 평범한 우리도 적용해볼 만한 성공 전략이 있다는 걸 캐치해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일잘러들은 그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가겠습니다. 직장인의 빌 게이츠식 성공 전략 5가지. 1. 상사의 패를 읽는다. 신입사원이거나 팀에 새로 배정을 받게 되면은 새로 만나는 상사를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상사에게 보고를 할 때 이번에는 제발 잘 통과하길 바라면서 운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거나 감에 맡기게 되면 상사가 여지없이 너 몇 번을 해야 제대로 해올래? 라고 퇴짜를 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사의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깨지고 실패하고 하면서도 확신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상대의 패를 읽어야 합니다. 즉 까임 보고서를 보고 배워야 해요. 여러분, 카드게임은 운이 좋아야만 이기는 걸까요? 빌 게이츠가 6살 꼬마 시절에 할머니가 틈만 나면 카드게임을 했는데 단 한 번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머리를 쓰면 돼 라고 격려를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이기게 됩니다. 카드게임이 운의 영역이 아니고 머리를 쓰고 집중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사가 좋아하는 보고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차트나 그림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하이라이트는 굵은 글씨로 쓰는지 파란 글씨로 쓰는지 등 선호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고 싶다면 상사의 패를 읽으세요. 협상과 회의를 잘하고 싶다면 상대의 패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운에 맡기지 말고 집요하게 관찰하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2. 오타쿠가 되자. 빌 게이츠는 단순히 사업만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7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에 푹 빠져 살았는데요. 17살에도 회사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며칠씩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파고드는 미친 몰입력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나는 업무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받아서 업무에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유튜브 하는 걸 좋아해서 몇 년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능력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랑도 연결이 되어서 전사 방송에서 사회를 보고 교육 가이드 영상을 만들고 CEO와 토론하는 자리에도 나가는 등 재미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실컷 좋아하세요. 그리고 업무에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3. 항상 플랜 B 가지고 있기. 아시다시피 마음처럼 일은 착착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사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니까 우리는 일단 성과를 내야만 하는데요.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더더욱 플랜 B를 챙기셔야 합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러 갔어요. 상사가 말하길 A안은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다른 거는 없어? 라고 했어요. 하나만 준비해서 갔다면 거기에서 까이고 끝이지만 플랜 B를 준비해서 갔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B안도 살짝 검토를 해봤는데 A안이랑 비교를 해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로 조정해볼까요? 조금만 더 알아서 갔을 뿐인데 상사가 나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겠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내 커리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각종 AI들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새로운 툴을 배우고 또 어떤 네트워크의 기회를 이용해 볼 수도 있죠. 빌 게이츠도 당시에는 소프트웨어가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놀랍게도 하버드대 법학에 진학을 했었고 만일에 대비한 대안으로 프로그래밍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4. 서로 다른 두뇌를 합쳐서 성과 내기. 회사에서는 혼자서 모든 답을 내려고 하면은 야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후딱 해치우면 좋은 업무가 있지만 프로젝트 단위의 일은 각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시켜야지 업무 성과가 잘 나오는데요. 빌 게이츠는 빠른 결정형이었고 동업자인 풀은 신중한 분석형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성향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회사로 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아주 기깔나게 쓰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 능력치 이상의 일을 해내고 싶다면 내 부족한 점을
부족함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동료를 찾아서 같이 뭉치는 게 좋습니다. 5.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쉼표 하나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엑셀은 긴 수식에서 괄호 하나만 안 들어가도 결과값이 안 나올 수 있고요. 요청 메일 다 잘 써놓고 회신기한 써놓는 걸 빠뜨려서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않으려면 끝까지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데요. 우리는 일이 어느 수준까지 끝나가면은 대충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이 생겨서 일이 망쳐버리곤 합니다. 자꾸 놓치는 게 생긴다면 막판에 실수를 하게 된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체크하면서 점검하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휴먼 에러를 잡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직장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빌 게이츠식 성공 전략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빌 게이츠가 금수저고 천재니까 원래 잘나서 배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빌 게이츠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유년 시절 누렸던 많은 것들이 사실 운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빌 게이츠는 야망도 컸었고 몇 날 몇 일을 코딩에 매달려 가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과 근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공에는 매일매일의 노력과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의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받으셨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